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전형 계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저번에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아예 개편이 되면서 분석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전형 자체가 통째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소소한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으니까 올해 고려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3 및 N수생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변경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시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고 모집군이 가군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와 배수가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에서 모집 인원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통 변경 사항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수시 선발과 재외국민 선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아예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2024학년도부터는 고려대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들에서 자기소개서가 일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상위권 대학에서는 한 발 앞서서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먼저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석소장은 전형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블라인드 평가 제도와 그리고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제도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의 흐름으로 간다기보다는 블라인드 평가 제도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향력을 미쳤고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블라인드 평가 제도가 아닐 때에야 학교의 이름과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신 등급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학군이 조금 빡센 곳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랑 그리고 지방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랑 학교의 레벨을 보고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했었는데,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면서 이런 평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입학처 자체에서 활용하는 몇 가지 추출 지표들을 통해서 학군이 빡센 지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농어촌 지역에서 공부를 설렁설렁한 학생을 비교해서 판별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2명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까지 늘어난다면 당연히 입학처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때문에 학생의 제대로 된 학업 역량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고려대학교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비교적 편향성이 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높게 걸어서 내신과 비교과 모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애들부터 최우선적으로 거르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자기소개서 폐지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어도 자기소개서라는 서류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면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주 목적은 석소장이 이전에 몇몇 자기소개서 관련 콘텐츠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내신과 비슷한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생활기록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세부적인 관심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내신 등급과 비슷한 비교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연구 계획과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최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석소장이 자기소개서의 평가 비율이 생활기록부를 뒤집어 엎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이 내신과 비교과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는 원리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자기소개서가 최대한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상황 자체는 애초에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자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혹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자기소개서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석소장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이 무언가가 바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 기준 4과목 평균 문과 1.75등급 그리고 이과 평균 2등급인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은 재학하는 고등학교의 레벨이 어떻든 관심 분야가 어떻든 향후 연구 계획과 진로 계획이 어떻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 설계에는 이런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는 깔때기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자기소개서까지 평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블라인드 평가 제도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걸게 됨, 그리고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보장된 학생들만 선발을 할 수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생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녹아있는 자기소개서를 볼 필요가 없고 고려대
고려대학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의존도 저하가 바로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 선택 그리고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점대의 우수한 내신과 계열 인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기록부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고려대 수시 전형에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정시 모집군의 변경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물론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콘텐츠 링크를 이렇게 블로그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을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평가 요소 변경입니다. 2021학년도까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로 구성되어 있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 교과 80%, 서류 20%의 구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접평가가 아예 삭제된 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학년도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패스올 페일 면접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전 코로나19로 인한 면접 방식 전환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올 페일 면접은 어차피 큰 영향력이 없는 면접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실질 반영 비율은 교과 75%, 서류 25% 정도 되었을 것으로 속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집 인원 자체가 1158명에서 839명으로 319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지원 자격 자체도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및 N수생이라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고정된 만큼 고내신의 N수생 학생들은 당연히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 중복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의 1단계 선발 배수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로 구성되어 있던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의 모집 인원이 1178명에서 890명으로 288명가량 줄어들었으며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에서 6배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며 학업 우수형의 모집 인원이 꽤 큰 비율로 감소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느껴서 아예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을 포기하고 정시 전형으로 올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단계 선발 배수를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21학년도 기준 선발 인원 1178명의 5배수는 5890명이고 2022학년도 기준 선발 인원 890명의 6배수는 5340명입니다. 1단계 합격자 즉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는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나 규모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온 동시에 안정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만 소수 감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문계 특기자 모집 인원 95명과 컴퓨터학과 특기자 모집 인원 19명이 폐지가 되었는데 사실 준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 적합형 전형이 신설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특기자 전형에 비해서 계열 적합형의 감소 폭이 적은 건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학과의 경우 2020년 4월에 발표된 2022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2021학년도에 신설된 첨단 분야 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 보안학부, 융합에너지공학과 등이 기존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 대부분이 모집 인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5명이 통째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의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이 축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저학년 때부터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면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사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요 변경 사항에는 없지만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계획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 중 한 개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콘텐츠에서 고려대학교가 지원군의 구분을 위해서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양 전형 중 하나만 선택 지원 가능하게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 중복 지원 관련 전형 변화는 수시 전형 자체의 자기소개서 폐지 및 학교 추천 전형의 면접 폐지와 연결되어 발생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출신이 어떻든 간에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유리한 전형으로 가능한 많이 지원해보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수시 전형을 통해서 자연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그나마 적은 편인데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을 생각을 안 하고 응시를 했다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부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형 계획 상으로 나와 있는 세부 모집 인원에는 2021학년도에 신설된 이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반영된 모집 인원은 나중에 4월이나 5월쯤에 발표되는 정식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해당 부분은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계획을 한번 쫙 다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은 자기소개서 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부족한 내신 등급에 대해서 핑계를 대든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는 진로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만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영,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생활기록부 상으로라도 본인이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과 탐구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명확히 어필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